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와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 등 전략 폭격기 6대가 한반도 근해에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일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략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B-1B 랜서 넉 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2대 등 모두 6대의 전략 폭격기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 소속 항공기와 대규모 폭격 태스크포스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각각 2대씩 모두 넉 대의 B-1B 랜서 폭격기가 출격했고, 동시에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 공군기지에서는 B-2 스피릿 폭격기 2대가 일본 근해를 지나 대한해협 인근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던 F-15C 이글 전투기 넉 대와 F-35B 1대, 그리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 타격탄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도 동시에 출격했으며 B-1B 폭격기 2대도 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번 임무가 언제 어디서든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이번 폭격기 출격에 대해 미군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맹국과 통합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동시임무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1B와 B-2 폭격기는 B-5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데, 이번 훈련에서 폭격기 6대 동시 출격은 매우 이례적이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미군의 순환 배치 확대 전략 등 다목적 훈련일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B-1 같은 경우는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초음속 폭격기가 B-1이고, B-2는 레이더에 전혀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폭격기이기 때문에 이 2대가 서로 상호 보완작용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훈련은 미일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중국 및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시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간접적인 연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노콜사인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정찰기 EP-3가 미한 연합훈련 이틀째인 19일 한국 수도권 상공에서 지상과 공중의 신호 정보인 시긴트를 수집 분석하며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정찰 비행은 통상적인 임무 수행일 가능성이 높지만 방어 성격의 컴퓨터 모의 훈련인 이번 미한 연합훈련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축소 운영되고 있는 미한 연합훈련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정찬배입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 북한을 비롯한 적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레이저를 투사해 발사 초기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부대들이 적 미사일 위협에 잘 대처하고 있지만 적의 진화는 예측하기 힘든 만큼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은 1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한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의 현주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등 적들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힐 국장은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 발사 직후 떠오르는 상승 단계에서부터 미사일을 요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do need to get to boost phase. We had gone down the path for a period of time on using directed energy from high altitude to get us out of the atmosphere, and then high energy.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전자기파 또는 레이저 등의 입자를 한 곳에 집중시켜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함으로써 표적을 무력화하는 신개념 무기 체계입니다. 힐 국장은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한 초기 단계 미사일 요격은 적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보다 일찍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군에 큰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한 초기 단계 요격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f you look at a North Korean geometry for a trajectory that'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ll leave this as a exercise for the student to figure out where, if you're in an aircraft, you have to be. 힐 국장은 다만 현재 지향성 에너지 기술로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요격용 항공기가 위치할 수밖에 없어 적의 대공 방어에 취약하다며 국방부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지향성 에너지 요격 장비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 보다 높은 고도에서 고출력 에너지가 표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적의 미사일 발사 초기부터 종말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하게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적 미사일 요격 기회를 높임으로써 본토 방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 본토 등에 배치된 44기의 지상 발사 요격체와 향후 배치될 차세대 요격체 NGI 등 64기의 요격체를 육상 배치할 예정입니다. And the threat evolves very quickly, so we want to be able to pace it. But pacing a threat is hard because the kind of technologies that we have to put in place take time to bake. 힐 국장은 그러면서 개발업체 간 경쟁 등을 통해 미국이 차세대 요격체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2028년으로 발표한 첫 배치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등에 따른 상황으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본국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웨덴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는데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8일 VOA에 평양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스웨덴 복귀를 확인하면서 스톡홀름, 즉 스웨덴 외무부에서 평양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는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과 평양 현지 직원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어 여행과 외교 우편물 수령 등의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북한 내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이라면서 스웨덴 외무부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그러면서 평양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이번 스웨덴 복귀 사례는 인력 교대를 위한 통상적인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요아킴 베리스트렘 북한 주재 대사는 휴가 중이며 북한에 파견됐던 다른 외교관들은 새로운 자리로 이동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리스트렘 대사의 평양 복귀 시점을 묻는 VOA의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베리스트렘 대사는 가능할 때 돌아갈 것이며 이 문제를 포함해 북한 당국과 기능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목표는 스웨덴 외교관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독일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로 외교 활동이 방해된다는 점을 들어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었습니다. 또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와 프랑스의 평양주재협력사무소도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사무소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는 독일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른 대사관 임시 폐쇄나 인력 임시 철수는 북한 당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세 국가의 북한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은 방식의 외교관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만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s really the messaging that from their perspective, the behavior of North Korea has been unacceptable.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그러면서 이들 유럽 국가들의 평양 주재 대사관 운영은 북한 당국의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더 강한 양자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연이은 대사관 인력 철수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평양의 관문으로 불리는 남포항과 중국 다롄항을 잇는 선박 물자 수송을 지난달 말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8일 발간한 동아시아 태평양 코로나19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7월 말 다롄항과 남포항 간 항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대북 지원 물품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북한 보건성과 직접 접촉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6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월북한 탈북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경과 해안연선에 대한 차단 봉쇄를 강화했고 지난 4일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남포항을 찾아 방역을 긴급 점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인터넷 접속률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사용률이 세계 최하위로 지구상에서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는 국제 분석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국제 데이터 분석기관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와 싱가포르의 인터넷 데이터 분석기관 데이터 리포터는 최근 공개한 디지털 2020 국제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30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률과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유일하게 당국의 차단 조치로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보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약 250만 명의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인터넷 접속 가능 인구는 없고 북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인 광명망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용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법인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한국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권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문제 삼으며 설립 목적 외 사업 진행과 공익조회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재판에서도 한국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표현, 결사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이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서울행정법원은 통일부의 법인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신청을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인용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